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오늘은 랭체인이 아니라 사이킷 LLM이라고 LLM을 활용해서 NLP 분석을 조금 더 쉽게 도와주는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사이킷 LLM을 활용하면 텍스트 분석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테마들인 감성 분석, 문장 요약, 그리고 문장 번역까지 모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패키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킷 LLM은 사이킷 런이라고 해서 그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패키지죠. 이 사이킷 런과 LLM의 능력을 결합해서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분석해 볼 수 있는 도움을 주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이킷런으로 수행하던 분류 분석 그리고 벡터라이제이션과 같은 텍스트 분석에 필요한 작업들을 LLM과 결합하여 더욱 쉽고 높은 수준의 텍스트 모델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사이킨런으로 텍스트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킨런으로 텍스트의 분류 분석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분류 분석 모델에 넣기 위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태밍 과정이 들어가고요. 카운트 벡터라이저와 같이 이제 벡터화하는 과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텍스트를 벡터화할 때는 TF-IDF라는 벡터라이제이션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scikit-learn의 feature extraction의 텍스트의 패키지를 가져와서 이를 활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수치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정제하고 수치로 바꾸는 과정까지 끝나면 마지막으로 분류 분석 모델에 학습시키는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 학습시키는 모델은 리치 클래시파이어가 될 수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와 같은 그런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분류 분석 모델과 결합해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과 공수가 드는 부분은 이 텍스트 전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사이킷런으로 텍스트 분류 분석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이 과정들을 사이킷 LLM을 활용하면 훨씬 쉽게 한두 줄의 코드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사이킷 LLM으로 텍스트 분류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코드만 돌리면은 분류 분석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킷 LLM의 모델에 GPT의 클래시피케이션 제로샷이라는 데서 제로샷 GPT 클래시파이어를 임포트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그대로 X 데이터에 프레딕션을 넣어주면은 레이블로 저희의 분류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했었던 이 두 가지 과정이 모두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텍스트 전처리와 텍스트 벡터화가 없이 그대로 분류 모델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이킷 LLM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킷 LLM을 활용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쉽고 덜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 저희가 NLP를 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딥러닝 모델을 돌렸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른 모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LLM보다 훨씬 적은 파라미터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LLM은 최소한 70억 개 수준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야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이제 뭐 버트라던가 바트라던가 이러한 모델들은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특화된 모델들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사이즈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고 몇십억 개 수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몇억 개 수준 또는 이제 몇천만 개 수준의 파라미터만 가지고도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LLM이 합쳐진 이 사이킷 LLM으로 분류 분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 그런 점이 조금 다른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킷 LLM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보았을 때 리뷰 감성 분석이라던가 뉴스 카테고리 분류 이런 것과 같은 텍스트 분류 분석, 그리고 기사 요약문 작성과 같은 텍스트 요약 기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번역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챗GPT에서 시켰을 때 가능한 작업들이 사이킷 LLM을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뤄진다는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분류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사이킷 LLM을 챗GPT보다 먼저 써야 되는 이유는 어떤 문장을 줬을 때 어떤 감성으로 분류해 달라고 저희가 프롬프트를 넣잖아요. 근데 프롬프트를 잘 넣지 않으면은 그 분류 분석의 결과로 감성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감성 앞뒤로 뭐 안내라던가
그 감성을 내놓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쓸데없는 설명들이 길게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글들에 대해서 많은 리뷰들에 대해서 감성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결과물이 딱 감성 어 그 단어 하나씩만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이키드 LLM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요약의 경우에는 어 요약 모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추출 요약 모델도 있고 뭐 생성 요약도 있고 뭐 바트를 통한 이런 요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대비해서 이 GPT가 요약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어떤 문서가 왔을 때 그 문서의 요약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의 모델들은 내가 학습한 데이터가 아니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봤을 때 요약을 잘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LLM만큼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을 한 LLM의 경우에는 어떤 텍스트가 오더라도 그 텍스트를 요약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이키드 LLM에서 굉장히 손쉽게 쓸 수 있다는 점 한번 실습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번역까지 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대량의 문서, 대량의 해외 글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사이키드 LLM을 활용해서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 또 말씀드리고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pip 인스톨로 scikit LLM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시면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픈AI의 API 키를 가져와서 설정하는 단계고요. 어, scikit LLM에서 configuration에 scikit LLM configuration 가져오셔서 여기에 set OpenAI 키로 저희가 발급받은 API 키 설정해 주시고요. OpenAI or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오픈AI의 API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팅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오가니제이션에 들어가시면 개인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오가니제이션 아이디라는 게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설정하는 값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scikit LLM에서 활용할 LLM 모델을 오픈AI API 키로 설정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픈AI API가 아니라 제미니 API라던가 내가 갖고 있는 오픈소스 모델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scikit LLM의 GitHub 페이지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을 여기에다가 로드하는 방법 또는 이제 제미니 API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분류 분석을 해볼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 리뷰 감성 분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 리뷰들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영화 리뷰들을 12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감성 분석을 할 때 긍정, 부정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저는 LLM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 scikit LLM을 썼을 때 LLM이 결합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에 비해서 얼마나 이 고난이도 작업을 쉽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감성을 6개로 분류해서 분류해 보라고 시켜보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저희 이 제로샷 GPT 클래시파이어 불러오시면 되고요. 가지고 계신 이 리뷰 텍스트, 각자 가지고 계신 텍스트로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감정이 들어있는 리뷰들을 리스트로 담아서 한번 GPT 클래시파이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샷 GPT 클래시파이어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CLF로 선언을 하고 이 fit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fit이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어떤 학습시킬 건 없는데 답으로 이런 것들을 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설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x를 뭘 넣었건 간에 y로 이러한 값들을 넣어줘, 이러한 값들을 출력해줘 라고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리뷰들을 6개의 감정, 기쁨, 놀람, 무서움, 감동, 화남, 유쾌 이 중에 하나로 분류 분석해달라고 작업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CLF로 설정한 거에 피팅을 완료했으면 그대로 프레딕트 과정을 가면 되는데요. 저희가 가진 이 리뷰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감성 분류를 해보라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2개의 리뷰를 줘서 지금 이렇게 로딩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12번의 API 콜링을 통해서 감성 분석을 수행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완료가 됐고요. 제가 지금은 뭔가 따로 LLM 모델을 어떤 걸 쓸지
아래에서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GPT 3.5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GPT 3.5로 분류 분석한 결과를 리뷰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로 기쁘다라는 감정이 드러난 리뷰였는데요. 감성이 기쁨으로 잘 분류 분석되었고요. 이 중에 뭐 영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거 놀람 잘 분류 분석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한 감정들을 분류 분석했을 때 굉장히 잘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뭐 허깅 페이스의 모델을 활용한다던가 내가 가진 데이터셋에 특화된 그런 파인 튜닝된 모델을 가지고 분류 분석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 대비해서 훨씬 빠르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감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키델 장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감정을 분류하는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문장들에 여러 감성이 들어있을 때 그 여러 레이블을 다는 그러니까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GPT 클래시피케이션 제로샷에서 멀티 레이블 제로샷 GPT 클래시파이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감성 분석하는 리뷰의 예시를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한 문장에 여러 가지 감성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기쁨 들어가 있고요. 놀람, 그리고 감동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뭐 재미, 무서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 한 문장에 한 감성이 들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감성이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중 감성 분석의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실무에서 감성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리뷰를 분석하든 어떤 사람의 말을 분석을 하든 한 가지 감성으로 그 문장이 완전히 구성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이 가진 감성들을 모두 추출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가진 뭐 어떤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조금 더 다양하게 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감정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번에는 이 섞인 리뷰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줄 건데 이 멀티 레이블 제로샷 GPT 클래시파이어를 선언할 때 이번에는 모델을 GPT-4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GPT 3.5를 해도 충분히 잘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다중 감성 분석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GPT-4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 레이블로 3을 설정을 해줬는데요. 맥스 레이블을 내가 4로 설정하면 최대 4개까지 감성을 뽑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CLF를 선언을 하고요. 이번에 똑같이 피팅하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이 이모션 레이블스 리스트로 저장이 된 이 이모션 레이블스를 리스트로 감싸서 피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멀티 레이블로 답을 내놓을 때 이 위에서는 출력을 할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출력이 돼서 감성으로 분류가 됐죠. 근데 이번에는 다중 감성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감성을 출력값으로 내놓을 때 리스트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모션 레이블스를 리스트로 감싸서 출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도 레이블로 저장을 해서 결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GPT-4로 했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딥러닝 모델들을 활용하면 이거보다 훨씬 빨리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단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한번 이 리뷰가 잘 감성 분석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 놀람, 감동이 들어있는데 기쁨, 놀람, 감동 잘 분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중간에 뭐 놀람을 느꼈지만 화가 났다 이런 것도 놀람, 화남으로 잘 분류를 했고요. 무서운 장면들, 놀라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잘못된 분류 분석이기는 해요. 좀 봤을 때 무서운 장면들이 있었지만 주인공의 유쾌한 태도가 놀라웠다라고 했을 때 이 리뷰를 작성한 사람의 감정은 무서웠다와 놀라웠다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쾌한 게 아니라 주인공이 유쾌한 게 놀라웠다니까 내가 놀라웠다라는 감성만 여기서는 추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문장만 보고 감성을 분석하다 보니까 무서움, 유쾌, 놀람 이 세 가지를 모두 추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모델을 쓰더라도 감성 분석을 할 때 이런 것까지 잘 체크해내는 모델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PT-4는 해 주길 바랐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했으면은 쪼금 더 잘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활용하시면서 조금 걸러야 하는 부분이니까 잘 이렇게 수정을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텍스트 요약을 한번 해볼 텐데요. 텍스트 요약은 scikit-LLM의 GPT의 텍스트 투 텍스트에서 서머라이제이션의 GPT 서머라이저를 가져와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셋을 제가 직접 정의하는 게 아니라 scikit-LLM에서 제공해 주는 예시 데이터셋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et summarization 데이터셋으로 데이터셋을 X에 저장하고요. GPT 서머라이저를 선언하는데 이번엔 모델로 GPT 3.5 터보 모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재밌는 게 맥스워즈라고 해서 최대 단어 수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15라고 지정을 하면은 최대 1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요약문을 구성해라 라는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언을 하면 서머라이저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서머라이저에 fit transform 함수를 적용해서 내가 가진 이 X 데이터셋을 이 서머라이저에다가 넣어서 요약문으로 출력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 X 서머라이즈로 입력이 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진 이 예시 데이터셋 원문의 첫 번째 것과 이 원문 첫 번째 거를 요약한 것 같이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문이 이런 식으로 세 줄짜리 문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총 10개의 문장을 요약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됐는데요. 이 세 줄짜리 문장을 지금 한 줄짜리로 요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워즈를 잘 지켰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로 저희가 이 정의한 맥스워즈 15를 넘기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맥스워즈 15 이런 것도 기존 딥러닝 모델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뭔가 편하죠. 저희가 활용할 때 뭔가 딥러닝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건든다던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를 조금 재구성한다던가 이런 것 전혀 필요 없이 LLM의 능력으로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코드 몇 개로 이러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예상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감성 분석이라던가 이런 요약 같은 경우에는 모두 GPT한테 프롬프트 템플릿을 넘겨줘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답을 받도록 만들어진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감성 분석의 경우에 제로샷 GPT 클래시파이어 함수를 봤을 때 프롬프트 템플릿을 까보면은 이 fit 함수를 적용하면 이 두 번째 있는 값으로 이 첫 번째 것들을 분류 분석해라 라는 프롬프트 템플릿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리뷰들을 넣어서 predict 함수를 돌리게 되면 이 리뷰 하나를 넣고 정해진 프롬프트 템플릿 이 리뷰에 대해서 분류 분석을 진행해라. 근데 레이블은 이 6개 중 하나로 해야 된다라는 프롬프트 템플릿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출력을 또 6개 중 하나의 단어로 딱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리스트 아웃풋 파서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문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런 원문을 던져주고 프롬프트 템플릿이 들어가겠죠. GPT 서머라이저의 프롬프트 템플릿은 원문이 주어졌을 때 위 문장을 맥스워즈를 넘기지 않도록 요약해라 라고 프롬프트 템플릿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을 fit transform으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원문이 총 10개인데 10개를 모두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문장도 3줄짜리인데 한 줄이고 15단어 아래인 것 같죠. 이것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이거는 15개를 넘기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정한 가이드라인 아래로 요약문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저희가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는 툴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이버의 요약봇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기사에 들어가서 한 줄에서 세 줄 사이에 뭔가 요약문이 작성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이
전체 기사가 원문이 들어가고 어떤 딥러닝 모델이 그걸 처리하고 거기다가 표시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백엔드 과정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돌릴 수 있다고 하면은 리소스가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번역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번역 진행할 텐데 GPT에 텍스트 투 텍스트 그대로 가져오고 이번엔 트랜슬레이션에 GPT 트랜슬레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이키델LM의 예시 데이터셋을 가져오고요. get translation 데이터셋으로 예시 데이터셋 가져오고 GPT 트랜슬레이터를 정의할 때 모델은 이번엔 3.5 터보를 활용하고요. 아웃풋 랭귀지로 코리안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 X 원문이죠. 원문을 이 GPT 트랜슬레이터에 fit transform 시키면은 translated text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들이 저장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잘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 데이터셋이 영어가 아니라서 제가 이게 무슨 제대로 번역을 한 건지 잘 모르겠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가진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리스트로 담은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내가 가진 뭐 영어 문서들이라던가 뭐 영어 리뷰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GPT 트랜슬레이터를 선언한 다음에 fit transform 안에다가 리스트 형태로 담아서 그거를 출력해 보면은 저희가 번역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사이킷 LLM을 통해서 간단하게 NLP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진행하시면서 NLP 작업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사이킷 LLM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다양한 이점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로 또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